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웰다잉에 관련된 궁금한 일, 또 곰곰이 함께 생각해 볼 일들을 얘기해 보는 궁금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유언 상속 플랫폼을 개발한 엔드웰 회사의 공동 창업자 서상윤 변호사님을 모시고 상속에 대해서 또 유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웰다잉 문화운동을 하면서 그야말로 좋은 문화 또는 생활 습관으로 이걸 우리가 개선해보자,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것이 어떤 사업 모델로서 빠르게 확산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목표도 달성하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주 이 웰다잉 문화 확산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요. 이런 사업을 과연 또 이게 사업이니만큼 다른 문화운동이나 실천운동하고 달리 계속 매출이 늘고 수익이 발생해야 확산될 수 있지, 아니면은 동력을 갖지 못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걱정도 크고, 그런데 어떤 초기에 이게 좀 확산되고 또 매출이 발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 이를테면 1년 또는 3년 안에 매출 목표나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우선은 가장 기준적으로 저희 마일스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유언장을 기준으로 우선 저희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안에 1000장 정도 이제 유언장을 확보하는 목표고요. 그 1년에 10,000장 정도 저희가 확보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매출은 크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원래 한 10억 정도 이제 목표를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그 회사 가치 정도는 그만큼 저희가 뛰는 만큼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들의 부가 서비스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저희가 말씀대로 좋은 죽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유언장을 보관하는 데 따른 보안 문제가 있고요. 네, 또 정보 보호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건가요? 사실 저희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나중에 또 회사가 법적 책임져야 되는 사항도 생길 수가 있고요. 유언자, 그래서 특히 고객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저희 시스템에 도입되어 있는 메인 서버는 미국의 대형 쇼핑몰 이제 운영하는 아마존사 서버를 쓰고 있고요. 아마존사 S3 서버를 저희가 보안 서버를 쓰고 있는데, 아마존사 설명으로는 99.99999999% 이제 복원력과 내구성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각종 보안 시스템을 유지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세계적인 쇼핑몰 보니까 전 세계에서 해커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안망이 워낙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고객들이 정보를 아주 신뢰 있게 저희가 보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언장을 아무리 법적 기준에 맞춰서, 이를테면 유류분 같은 걸 잘 고려해야죠. 아무리 이 자식한테 내가 덜 주고 다른 자식에게 많이 주겠다 그래도 유류분은 해당되는 몫의 최소한 2분의 1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존중해서 써야 된단 말이죠. 그게 중요하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잘 써도 유족인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불만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그 부분이 만약 상소인분들이 굉장히 예민하신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서운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사전적으로 다양한 이제 예방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사실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이제 고인에 대한 이제 이름에 대한 슬픔이겠죠. 말씀대로 심리 치료도 좀 필요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감정이 조금 다운되고 나시면 말씀대로 그런 분쟁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최대한 이제 고객들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저희가 먼저 적극적으로 고객께 다가가서 분쟁을 예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실 그런 분쟁이 만약 발생하더라도 사실 이게 그 고인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정말 뭐 이렇게 내가 뭐 죽고 나서 뭐 자식끼리 뭐 몇 년씩 싸우고 뭐 이런 거 정말 싫어서 이제 유언장 쓰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 도입해서 중재나 조정으로 그런 분쟁 부분을 빠르게 좀 해결하실 수 있고, 가능하면 조정으로 당사자 합의로 해서 서로 간에 마음의 상처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솔루션을 저희가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동의하고 따라줘야지 가능한 거죠. 예, 맞습니다. 안 하겠다면 결국 대책은 없는 거고 재판으로 가겠죠. 근데 가끔 재판도 저희가 이제 빨리 끝날 수 있는 중재 재판으로 저희가 이제 권유를 드려서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소송으로 3년, 5년, 10년씩 안 끌리고 중재는 이제 1회에 이제 결정을 내기 때문에 중재 재판으로 빠르게 그 결론 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 이혼 소송이 많은데 최근 10년간 이혼 소송보다 상속 소송이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네, 이게 유언장을 안 쓰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유언장을 제대로 잘 쓰기만 하면 설사 그 당사자 중에 하나가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뭐 워낙 빤한 틀 속에서 결정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가족 간의 분쟁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유언장을 쓰는 거다. 이런 거는 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유언장 쓰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그걸 토대로 좀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시겠다는 게 계획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유언장을 써서 맡겨놓은 분이 그분이 그 세상을 떠날 즈음에 그것도 미리 포착해서 팔로우업을 해주고 예, 그 뒤에 마무리 그것이 유언장이 집행되는 유산이 집행되는 과정까지도 또 그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종합 서비스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게 다른 유언장 쓰는 그 서비스 사업하고 구별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 플랫폼 비즈니스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유언장을 써놓은 고객이 어떻게 그 신상의 변화가 있는지 또 임종을 앞두게 됐거나 또는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어떻게 포착할 수가 있게 되나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그 핸드폰을 이제 최근에 이제 두 가지로 많이 쓰시죠. 그 안드로이드 계열의 이제 구글 폰, 이제 구글이 지원한 안드로이드 삼성 폰들이 다 안드로이드 계열 이제 OS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에서 이제 제공하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구글이나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정보를 이제 일정 요건이면 개발사에 지원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분이 과연 지금 핸드폰을 쓰고 계신지, 지금 이동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을 추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쌓이면 사실 이분의 그 생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 이제 만약 일정 시간 동안 또 없으면 말씀대로 이분이 또 병원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당사자 콜센터에서 바로 체크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팔로우 부분을 저희가 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건 굉장히 유용한 그 일인 것 같아요. 저 1인 가구가 지금 급증하고 있죠. 지금 30%가 훨씬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독사의 문제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점에서 유언장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쓰고 나서 보관하는 것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이 유언장의 존재가 확인되고 유언장의 내용대로 집행되는 거 이런 것들이 유언장을 쓰려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많은 그 문제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종합적인 서비스의 필요성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고 또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또 모여서 공동으로 창업하셨다는데 어떤 분들인지요? 네, 사실 이게 주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건 유언 상속 부분에서 말씀대로 법원이 너무 엄격하고 너무 이제 허들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상속 관련 분쟁 사실 변호사라고 다 분쟁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특히 이제 가능하면 이제 분쟁을 하지 마시라, 소송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많이 하시고요. 특히 가족 간의 소송은 정말 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속 부분에서 이제 많이 경험하셨던 변호사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상속 분쟁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라는 차원에서 그 유언이 좀 필요하다는 걸 많이 공감하셨고요. 다만 유언 관련해서 너무나 현재 이제 법규도 문제가 있고 또 절차나 이렇게 시스템상으로 너무 제반 여건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바꿔보자라고 이제 변호사님이 나셔서 저희가 같이 하게 됐고요. 또한 이제 IT 쪽으로는 또 이게 전문하시는 뭐 이렇게 뭐 네이버, 카카오나 이렇게 대형 플랫폼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또 나오셔서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같이 저희가 함께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법률 전문가와 이제 IT 전문가가 함께 이제 시작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언장 서비스가 아직 본격화 안 돼서 그렇는데 이걸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많은 검토를 하셨을 거예요. 제일 크게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게 뭐라고 보시는지 또 그에 대한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요? 네, 그 민법상 그 유언 방식이 5가지로 이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이제 녹음 유언 방식을 활용을 하는데요. 사실 예전에 녹음 유언은 정말 그 녹음 테이프에다가 이제 녹음해가지고 그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데 사실 이게 또 법원의 입장에서도 이게 이분이 목소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뭐 분란도 많았고 근데 밤에 또 그런 방식을 또 다들 꺼리셔서 의외로 판례가 많이 집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원에서도 아는 부분이 많이 없고 또한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 녹음이나 테이프를 쓰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저희가 동영상 녹화한 것이 이게 원본인지 아닌지가 또 법원에서 법리적으로 나중에 다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함께 지금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세상의 변화를 법률이 많은 경우 못 쫓아가고 있는데 유언장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동영상 시대에 녹음 테이프만 얘기하는 게 그 얼마나 좀 그 동떨어진 얘기입니까? 사실 동영상은 녹음 육성과 모습이 다 같이 되니까 좀 더 종합적인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요즘 많이 제기되는 이슈가 쓰는 것도 좋지만 보관하는 게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유언장을 정부가 나서서 보관해주고 또 최근에는 시, 군, 구 같은 지방정부가 보관 사업에 이제 나서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보관에 대해서 좀 그 공적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말씀대로 저희 저희 업계나 뭐 법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언 보관 서비스를 해줄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 저희가 우선 전체적인 유언장 작성 비율이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관이 좀 나서줘야 되고 또한 이제 비용 부담도 많습니다. 현재 이제 일반 공중 물론 저희 회사는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이제 준비합니다만 일반 공중 유언 받으신 분들은 상당히 수백만 원 이상의 비용을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한국 한화로 한 5만 원 정도 안 되는 돈이면 이제 쉽게 유언장을 보관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어차피 유언 집행이 있기 때문에 유언 보관장 작성이나 보관 부분이 많이 넓혀지고 그리고 공공부에서 많이 지원해주면 더 큰 아마 저희 시장도 커지는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교해서 하신 말씀이 공증을 하려면 수백만 원 든다는 게 우리 엔드웰은 온라인으로 그 IT 기술을 통해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거고 일반 공증은 변호사 사무실, 공증 사무실에 가서 사람이 직접 가서 자필로 쓰고 또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 차가 또 많이 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증인도 2사람 이상 필요하고요. 그 증인이 이제 공증인 직원임도 안 되고 그 요건도 굉장히 까다로울 뿐더러 심지어 공증인 자체도 그 정부에서 제한을 많이 걸어서 지난 10년간 공증인이 20%씩 더 줄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유언 상속은 더 많이 하시는데 공증인 더 줄여서 사실상 이제 하지 말라는 뭐 이런 상황이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현실적인 제도상의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 줄였나요? 사실 이제 유언 공증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상업 공증을 많이 하다 보니까 회사 공증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로펌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이제 좀 자격 요건을 굉장히 제한을 시켰는데 그 제한을 시켜놓고 그걸 풀지는 않으셨는데 그 예전 공증인들이 좀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다 돌아가신 분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 자연 감소분이 꽤 커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 10년간 오히려 늘지 못하고 계속 줄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엔드웰이 유언장 작성, 보관, 집행
사업을 이제 막 개척하기 시작하는데 그 초기에 많은 의뢰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가입 비용, 작성 비용을 싸게 책정하는 게 지금 전략이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사업이 그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낮은 가격이 경쟁력인데 애써가지고 이제 고객층을 확대해 놓으면은 대기업이 끼어들어 가지고 막 더 낮은 가격 또는 무료로 막 한다. 그러면은 아주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예, 다만 이제 그 뭐 대기업과 이제 저희가 하는 스타트업의 차이가 있는데요. 대기업은 말씀드린 조직과 자금이 있어서 큰 이렇게 뭐 홍보도 하시면서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조직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공룡 같아서 이렇게 속도와 유연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제품에 대해서 저희 제품이 완벽한 게 아니다 보니까 고객들이 계속 피드백 주시면 계속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고객 피드백을 받아서 시장 출시까지 2주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동일한 비용을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면 8개월, 10개월 이상 걸릴 거라서 저희가 뭐 결국은 저희가 열심히 해서 뭐 운동화 뭐 여러 컬러 그냥 쓰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해서 시장을 좀 넓혀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따르는 게 선점의 효과죠. 선점의 리를 가질 수가 있고 빠르게 가볍게 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 게 이제 강점이겠네요. 지금 이제 사업이 막 시작 단계니까 그렇지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좀 기틀을 잡으면 거기에 이어서 확장하려고 구상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 그 한국보다도 이제 특히 이제 일본이 저희보다 더 앞서 나간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실버 시장 규모는 1,00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뭐 비즈니스가 저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이제 빨리 하기를 이제 그 제안해 주셨던 분도 일본의 벤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일본 쪽 시장을 좀 빠르게 진출해 좀 배우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베이비 부머 세대가 2억 4천만 명 가까이 되는 데다가 2030년 되면 거기도 한 3,000조 이상으로 이제 시장이 커질 걸로 다들 예상되고 있어서 저희가 중국 시장을 좀 빠르게 접촉해서 물론 이제 저희가 뭐 크게 할 수 있는 부분 많지는 않겠지만 배우면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언장을 쓰는 일이 바로 웰다잉의 핵심인 내 삶의 마무리에 대한 내 책임, 내 결정권을 실행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는데도 유언장을 쉽게 쓰고 또 확산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우리도 설정하고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엔드웰이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아주 활성화돼서 중국에 얘기하시는 정말 베이비 부머 세대의 그 2억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쉽게 활용돼서 마찬가지로 이런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는데 우리 그 엔드웰의 유산 상속 플랫폼 사업이 아주 큰 기여를 하기를 저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